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조지아 대 노르웨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는 이 경기 전 있었던 평가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력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아시아에서도 하위권 팀은 몽골 상대로 나온 기록이기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네이션스 리그를 비롯해 최근 성적은 좋습니다. 세리에 MVP를 노리는 크바라츠엘리아를 비롯해 카르스루에의 공격수인 지브지바체 등 공격진이 위력적이고 카시아와 드발리 등 베테랑 수비진도 건재합니다. 노르웨이는 스페인 원정에서 완패하고 원정 면전에 나섭니다. 현재 지구촌 최고의 공격수인 홀란드를 보유한 팀이지만 그가 부상으로 빠진 여파가 컸습니다. 그래도 웨데가르트와 엘류누시 등 PL 정상급 2선 공격수들과 함께 나선 쇠를로스가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보데글림의 중원 사령관 베르그는 점유율 경합을 잘했습니다. 솔바켄과 라르센 등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벤치 크랙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독일 대 벨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벨기에가 지난 경기에서 3골을 넣기는 했지만 공격 패턴이 단순한 크로스와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루카쿠의 폼 상승 이외에는 건진 점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독일이 제로톱을 버리고 투톱을 가동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하고 있고 플리크 감독 부임 이후에는 경기력으로 상위 레벨의 팀을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를 만드는 등 레프 감독 시절보다는 확실히 밝은 면이 있는 상태죠. 수비적인 난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독일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는 독일 노이어, 위디거, 쥘레, 귄도안, 사네, 무시알라, 벨기에 메르텐스, 아자르, 벤테케, 바추아이, 토르강, 비첼, 알더베이럴트. 참고할 경기 데이터는 기대 득점 2.11골 대 1.29골, 양 팀 합산 기대 득점 3.00골입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 대 스페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키프러스를 완벽하게 승리하며 기분 좋게 대회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전반 맥긴의 선제골 이후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지만 교체로 들어간 맥토미니가 후반 막판 연속골을 터뜨리며 주도권을 잡았고 비교적 전력이 떨어지는 팀 상대로 맥토니미와 크리스티, 다익스 등 핵심 선수들을 교체로 투입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했기에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은 조별 예선 1차전에서 노르웨이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엘링 홀란드가 부상으로 인해 최종 낙마하긴 했지만 워낙 전력이 좋고 최근 기세를 올리는 팀이었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교체로 들어온 에스파뇰의 공격수 호셀루가 멀티골로 팀 승리를 잘 이끌어 주었다고 봅니다. 아스파스와 호셀루 등 베테랑들이 뽑히기도 했지만 메리노와 가비, 피노와 올모 등 젊은 선수들이 대거 나섰는데 조직력도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키프러스 전에서 짧게 뛴 핵심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맥토미니는 중원에서 로드리와 메리노 등 스페인의 중원을 상대할 것이고 크리스티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라포르테와 마르티네즈, 나초 등 스페인 수비진은 충분히 버틸 힘이 아직은 있는 모습이며 모라타와 웨야사발, 가비의 삼각편대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스페인이 승리하고 연승 도전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기는 강팀 상대로 승점을 노리는 스코틀랜드가 무리하지 않고 홈에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저득점 경기 양상을 예상해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튀르키예 대 크로아티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전반 초반 센터백 오잔 가박의 자책골이 나왔지만 코쿠와 아크튀르쿨루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비교적 해볼만한 조에 속했기에 1위로 본선에 직행하길 원하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위날과 윈데르 등 주쪽 공격수들은 리그에서의 좋은 폼을 그대로 보여줬고 자라노글루는 세리에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웨일스 상대로 홈에서 경기 내내 압도적인 내용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종료 직전 웨일스의 브로드헤드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다 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후반 막판 소극적인 운영으로 볼을 돌리며 경기를 마무리하려 한 것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순위 싸움에서 위를 점하지 못했기에 이번 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페리시치와 크라마리치, 블라시치 등 공격적인 선수를 대거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스위스 대 이스라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첫 경기에서 벨라루스를 원정에서 완파했습니다. 엠볼로가 빠진 경기였는데 루가노의 공격수인 스테파니 전반에만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자카의 쐐기골이 나왔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가 팀을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막강한 중원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성적을 내는 팀입니다. 엘베디와 아칸지가 이끄는 수비진과 더불어 자카와 프로어의 중원이 매우 견고합니다. 이스라엘은 홈에서 코소보를 밀어붙였지만 원하는 승점 3점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페레체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자책골로 허용한 실점이 컸습니다. 그래도 포스트 자하비 시대를 맞이해 나선 경기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클럽의 관심을 받는 솔로몬을 비롯해 라리가를 경험했던 스트라이커 와이즈먼이 위력적인 전방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제1리그 감바 오사카에서 뛰고 있는 나비를 비롯해 페레츠와 나투오 등 중원에서 상대와 힘겨루기를 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을 리그 1위로 이끌고 있는 그라니트 자카를 중심으로 프로어 자카리아 등 빅클럽 주전 중앙 미드필더진을 내세울 스위스 상대로 원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홈의 이 점도 살릴 스위스가 대회 초반 연승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득점이 나오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사우디 대 볼리비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기 내내 베네수엘라를 압도했지만 전반 내준 2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한국과 더불어 최고의 리그를 보유했기에 해외파가 없는 자국 리그 선수들로 나선 이번 일정이었는데 첫 경기 결과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칸노와 아랄카타니의 중원이 점유율 우위는 물론 공격 상황에서 제공권 장악에 앞장섰고 알브라이칸의 침투도 매서웠습니다. 볼리비아는 이번 평가전 일정에서 사우디와 우즈벡 등 아시아의 강호를 연달아 상대하는데 첫 경기에서는 우즈벡에 패했습니다. 세리에 출신 상대 스트라이커인 쇼무로도프의 문전 침투에 고전하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발라와 후시노 등 중앙 수비로 나선 선수들이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았고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 강도도 높았습니다. 볼리비아가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세가 예상되는데 볼리비아는 탄탄한 중앙 수비가 있고 전방의 압박도 좋았지만 측면 수비가 계속 돌파를 허용했습니다. 아란단과 알도사리가 공격을 주도할 사우디아라비아의 측면 공격에 고전할 것이며 홈의 이 점도 살릴 사우디가 우세해 보입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모로코 대 페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로코는 월드컵에서 4위를 차지한 이후 나선 첫 번째 평가전에서 브라질을 잡았습니다. 브라질이 네이마르와 히샬리송 등 핵심 공격수들 없이 나선 경기였다고는 해도 좋은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로망세스와 아구에드, 하키미와 마즈라위 등 팀의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백포는 90분 동안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삼바 축구를 막아냈고 안나바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지에후와 부팔 등 윙어들의 돌파도 위력적이었습니다. 페루는 친선전에서 독일에 이어 모로코 등 강국을 연달아 만납니다. 독일전에서는 전반 내준 2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래도 라리가 셀타 비고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타키아가 최종 수비와 중원을 리드하며 후반 무실점 경기를 이끌었고 아라우호의 맨마킹도 빼어났고 루이디아즈가 이끄는 공격진에는 라파둘라와 카리우 등이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선전이지만 두 팀 모두 승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에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중립 경기기에 원정에 불리함이 없는 양팀입니다. 또 브라질 상대로 전력을 다한 모로코가 아부쿠랄과 에잘조우리, 야미크 등 직전 경기를 쉬었거나 짧게 뛴 선수 위주로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쉽게 틈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로코가 수비가 워낙 탄탄하고 중앙에서 수비 라인 보호를 잘 할 것이기에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